단 한 사람이 유럽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이길 수 있을까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전쟁은 끝났고 이제 전쟁은 시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유럽의 시간을 가속시키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단순한 전투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이 만든 새로운 전쟁 시스템이었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왕들의 놀이였습니다. 왕이 용병을 고용하고 제한된 목표를 위해 제한된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나의 나라를 지킨다는 시민들의 열기. 나폴레옹은 이 열기에 속도를 더했습니다.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선발된 장교들, 국가 전체가 동원되는 국민군, 그리고 전장을 속도로 지배하는 전략. 이전의 유럽 군대는 아직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진짜 무기는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무기는 조직이었습니다. 보병, 기병, 포병을 하나로 묶은 군단 시스템. 이것이 바로 그랑다르메였습니다. 각 군단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하나의 지점으로 동시에 집중했습니다. 무거운 보급 마차를 기다리지 않고 현지에서 조달하며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벼웠고 그래서 빨랐습니다. 울름 전투를 볼까요? 총 한 번 제대로 쏘지 않고 오스트리아군 5만 명을 포위해서 항복받았습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발로 이긴 겁니다. 나폴레옹의 전쟁은 속도의 전쟁이었습니다. 적이 준비하기 전에 나타나고 적이 반응하기 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전장을 보드게임처럼 계산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언제 쳐야 하는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또 다른 무기는 바로 포병이었습니다. 그는 포병 장교 출신이었고 대포를 전쟁의 핵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포격으로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그 틈을 기병과 보병이 파고들었습니다. 유럽은 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1805년 12월 2일 아우스터리츠. 나폴레옹은 유럽 최강의 연합군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립니다. 그는 고의로 약점을 노출해 적을 유인했고 중앙을 돌파해 전설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 역사는 이것을 아우스터리츠의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 유럽은 깨닫습니다. 이 전쟁은 예전과 다르다고. 유럽 대륙은 이제 그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프러시아는 무너졌고 오스트리아는 항복했고 러시아는 물러났습니다.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었고 유럽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입니다. 과연 그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나폴레옹 전쟁 1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